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단원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길의 두 번째 시간, 아름다운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나요? 여기에 나는 충분히 행복하다고 말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일은 2개입니다.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 그리고 사고를 만난 날. 모두 나에게 인생이 끝났다고 했지만 나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서도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영상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근데 그런 사건보다 오히려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고 마음 먹고 그렇게 제가 태도를 바꾼 그 사건이 저에겐 더 중요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절망스럽고 뭔가가 계속 상황이 계속 나빠지고 있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 이렇게 다시 희망을 꿈꾸게 된 건 저는 감사를 찾은 일이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한 가지씩 이렇게 감사할 거리를 막 찾았어요. 하루 종일 오늘은 어떤 걸 감사할까 막 이렇게 이제 몇 달을 이제 침대에 누워 있다가 처음 이제 몇 발자국 제가 발 디디고 걷고 또 그 다음 날은 또 몇 발자국 더 걸어서 내가 화장실까지 내 발로 간 날, 그날 감사하고, 네. 환자복에 단추구멍 처음 이제
하나 채우는데 몇 분이 걸렸지만 그래도 이 손으로 다시 단추 채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다른 데는 이제 피부가 없으니까 씻을 수가 없잖아요. 엄마랑 발 씻으면서 우리 씻을 수 있는 발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되게 말도 안 되는 감사인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정말 자꾸 입술로 감사하다고 말하다 보니까 맞아, 오늘의 작은 변화가 있었어. 이런 생각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러면서 이게 내일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의 내일에 있겠구나. 그런 희망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뻘짓도 많이 해봐서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함, 이게 전부 다 여기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3년 전에 중환자실에 그렇게 누워있고 그때 그냥 그렇게 그만둬 버렸으면 오늘 이 행복을 제가 전혀 누릴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학생들이 지금 오늘 보이는 이런 사건들, 내 눈앞에 보이는 일들, 집안의 문제들, 지금 오늘의 내 성적,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쌓여서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내일을, 그 희망을 진짜 눈으로 보게 되는 날이 있을 거예요. 사고가 나지 않았더라면 감사하는 마음이나 희망, 그리고 새로운 꿈을, 내가 얻은 삶의 소중한 가치를 결코 얻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선 씨가 행복한 이유 충분히 생각해 보았나요? 여러분은 지선 씨의 이야기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지선 씨는 아름다운 사람인가요?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름다움이란 감동과 즐거움을 주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지선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감동을 얻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선 씨는 어떤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인가요?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정적인 태도로 최선을 다하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용기를 주려고 애쓰는 점이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길러야 합니다. 맞아요. 노력과 실천 없이 저절로 아름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의 학습 주제를 알아봅시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학습 주제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고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자입니다. 교과서 44쪽을 펴봅시다. 나와 친구의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칭찬해봅시다. 친구들과 서로의 아름다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아야 하지만 함께할 수 없으니 주변 친구들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그 친구들의 아름다움을 교과서 44쪽에 적어봅시다. 또는 우리 가족의 아름다움을 떠올린 후 가족의 아름다움을 적어도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떠올린 친구 또는 가족의 아름다움을 말해볼까요? 제 친구 스라는 배려심이 깊습니다. 제 친구 정유는 오카리나를 열심히 연습합니다. 나의 가족인 우리 엄마는 항상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니다. 나와 친구들의 생각을 모아 나의 아름다움을 찾아보아야 하지만 생각을 모을 수 없으니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생각하여 적어봅시다. 나는 아름다운 머릿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친절합니다. 교과서 45쪽의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나의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 외면적 아름다움, 내면적 아름다움,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내가 노력해야 할 점을 생각해봅시다. 선생님, 그런데 실천 계획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실천 계획을 세울 때에는 당장 실천할 수 있고 실천 정도가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계획해야 한답니다. 선생님, 저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꾸는 것은 너무 힘이 들어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외면적 아름다움은 가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되나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외면과 내면 그리고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어야 한답니다. 그럼 외면적 아름다움은 왜 가꾸어야 하는지, 어떻게 가꾸는 것인지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여러분에게 어떤 재미있는 실험의 한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실험인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영상을 함께 보며 생각해 봅시다. Incontriamo sempre nuove persone e ogni volta la prima impressione si costruisce nei primi 3 secondi. In questo poco lasso di tempo la bellezza di una persona viene determinata dalla prima impressione. Osserveremo le reazioni delle persone, basandoci sulla loro prima impressione. I thought she was a pretty girl, an ordinary girl. She was pretty. Sì, più che attraente direi la ragazza della porta accanto. Sì, sembra una ragazza a modo, la ragazza della porta accanto. Il primo impressione, secondo me, era una ragazza simpatica, aveva una bella sorrisa e aveva una faccia rinfrescante anche. 是有被吸引到，当时看到他的第一眼的时候，就是有一点有一种来电的感觉嘛，所以肯定是有被吸引到的。It's always hard to tell just by looks, but anyone that looks like that, I'd want to find out. Saya rasa kalau saya bisa bekerja dengan dia, itu dia orangnya profesional dan berpikir positif, jadi akan menjadi teman kerja yang sangat baik. Il loro aspetto e il loro rapporto con le persone. 잘 보았나요? 그럼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사람에 대한 인상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밝은 표정과 미소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밝은 미소를 지었을 때 상대방이
훨씬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표정이나 자세와 같은 외면적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불친절하다거나 기분이 안 좋은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안 좋은 인상을 남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면적 아름다움은 어떻게 가꾸는 것이 좋을까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인상을 남길 수 있도록 밝은 표정이나 바른 자세, 청결하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면 된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실천 계획을 써봅시다. 외면적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유행을 따라가기보다 나의 개성이 돋보이게 옷을 입고 바른 자세로 앉거나 걷고 줄넘기를 하루에 20분씩 하고 싶습니다. 청결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꾸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바른 자세와 밝은 표정도 중요해요. 잘 말해주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꾸어야 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내면적 아름다움은 어떤 가치를 지닐까요? 도전보다는 포기가 쉽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편이 편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My voice has always been my best friend. If I was having problems with bullies at school, I always had my voice to fall back on. I don't really know why people bullied me. I was always a little bit different. So I think that's the reason sometimes that I struggle with self-confidence. When I'm singing, I don't have that problem. I'm in the place where I should be. All my life I've felt insignificant. But after that first audition, I realised that I am somebody. I'm Paul Potts. By day, I play on mobile phones. My dream is to spend my life doing what I feel that I was born to do. Paul, what are you here for today, Paul? To sing opera. I've always wanted to sing as a career. Confidence has always been sort of like a difficult thing for me. I've always found it a little bit difficult to be completely confident in myself. Okay, I'm ready when you are. So you work at Carphone Warehouse, and you did that. I wasn't expecting that. No, neither was I. This was a complete breath of fresh air. I thought you were absolutely fantastic.
You have an incredible voice. I think if you keep singing like that, you are going to be one of the favourites to win this whole competition. I think that we've got a case of a little lump of coal here that is going to turn into a diamond. And this is it. The winner of Britain's Got Talent is Paul Potts! 내면적 아름다움은 왜 중요한가요? 내가 가진 것이나 눈에 보이는 외부 같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나의 땀과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들을 통해 나 자신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꾸면 나 자신을 성장시키며 나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며 희망을 가지게 되므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이야기한 것을 바탕으로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꿀 실천 계획을 세워봅시다. 내면적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내면을 가꾸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고 칭찬 일기를 쓰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외면적 아름다움과 내면적 아름다움만으로도 나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데 왜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까지 가꾸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피겨 선수 김연아를 아나요? 김연아는 외면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어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가 어떤 것을 이루었고 어떻게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지 살펴봅시다. 또 그러한 성취를 이룬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영상을 통해 살펴봅시다. So certain, all my life I've been torn. Is this the day? Are you the way? I finally find out why. Show yourself. I'm no longer trembling. Here I am. I've come so far. 남들은 한 번도 힘들다는 세계 신기록을 무려 11번이나 경신한 그녀. 대회만 나갔다 하면 무조건 메달을 받아오기 때문에 그 수상 내역을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 이듬해 2010년 꿈의 무대로 불리는 세계대회에 선 그녀. 단 1%의 의심할 여지 없는 완벽한 무대로 세계 신기록을 경신하며 대한민국에 금을 선사했다. 집 근처에 생긴 빙상장에 온 가족이 놀러 갔다가 처음으로 스케이트를 탄 김연아. 당시 그녀의 나이 7세. 하지만 막 새벽에 하고 막 학교 가고 밤늦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했어요. 국내 실내 빙상장 약 30여 곳. 그중에 김연아가 연습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훈련은 일반인들이 빙상장을 이용하지 않는 추운 새벽 혹은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 바로 옆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맞는 사이즈가 없어 테이프로 신발을 고정해가며 연습하던 그녀에게 찾아온 부상. 그리고 4년 전
빙판 위의 그녀는 지친 듯 보였다. 마음을 다잡고 다시 일어서 보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대로 주저앉고 마는 걸까? 지독한 두려움 속에서 그녀는 홀로 싸우고 있었다. (4 년) 후 올림픽 빙판 위의 그녀는 한 마리 새처럼 나는 듯하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완벽한 연기를 펼치는 그녀, 20살 김연아. 2010년 밴쿠버 올림픽 금메달과 4년 뒤 소치 올림픽 은메달. 두 차례 올림픽에서 단 하나의 실수도 없어.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꿈이라는 게 좀 정말 말 그대로 꿈일 뿐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 꿈들을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른들이 많은 희망을 주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 성금, 국내를 넘어 하이티, 필리핀, 네팔 지진 피해를 돕기 위한 구호 기금까지 쾌척하는 등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보다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것인데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셀 수 없이 흘러가는 이 수많은 내역은 사실 그녀가 스타덤에 올랐던 지난 2007년 18나이부터 10여 년간 꾸준히 행해온 기부 내역이었습니다. 사실 김연아는 매년 피겨스케이팅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 후원과 소년 소녀 가장 희귀 난치병 환원을 위한 기부를 비롯해 2015년 8월 미국 비영리기관 두 썸씽 발표에 따르면 김연아는 지구에 있는 운동선수 중에서 기부 금액이 4위를 차지할 정도로 글로벌 기부 천사라고 합니다. 당연히 기뻤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러한 그녀의 폭풍 선행을 따라 팬들 또한 김연아의 이름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 이건 그야말로 연아 씨로 인해서 긍정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킨 거네요. 연아 씨 정말 대단하다. 최고! 많이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계 최고의 피겨 여왕 자리에 오른 이후 10여 년간 줄곧 자신보다 불우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돈을 펑펑 써왔던 통큰 기부천사. 우리는 왜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봉사와 나눔, 그리고 배려와 존중과 같은 가치를 실천하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이 많아질수록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잘 말해주었습니다.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갖춘 사람의 이야기는 그 어떤 이야기보다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 또한 이끌게 되어 좋은 행동의 선순환이 일어난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켜나갈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위한 실천 계획을 써봅시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덕적 삶의 아름다움을 가꾸기 위해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봉사활동을 하고 내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고운 말을 쓰며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여러분이 되기 위하여 스스로 세운 계획을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보기 바랍니다. 그럼 책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